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리 씨가 잠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박수를 치고 계신 우리 다른 SBS 공채 개그맨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차살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 개그맨 김영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인 거야, 그런 거야. 반갑습니다. 네. 김영일입니다. 네. 아마 4천만, 5천만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야.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참, 그거 알면 이제 꼰대 소리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하신 거, 뭐요? 한국의 유승준이라고. 네. 제가 모자를 벗으면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듣는데, 예전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뮤지션이거든요. 예. 사실 저희 세대 때는 최고였잖아요. 다들 잠시 좋아했었죠. 예. 솔직히 좀 좋아했잖아요. 예. 지금도 노래는 정말 근데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도 네. 좋아하는데 좋아한단 말을 못해. 아니 저는 좋아한다고 말해요. 네. 아니 뭐 사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때도 있잖아요. 네. 그때 한참 활동하실 때도 네.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면 완전 유승준이 무차싸에 왜 나와? 막 이런데. 그렇죠. 외모는 유승준 씨 얘기 많이 들었고, 발음으로는 권상우 씨 얘기 많이 듣고. 네. 옥상으로 따다와. 네, 약간 저는 정말 따라와 했는데도 따다와. 네, 그렇게 듣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팬들에게. 요즘에 정말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유튜브 하고 계세요? 너도 나도 유튜브 다 하잖아요. 예. 정말 큰 포부를 안고 큰 뜻을 갖고 정말 멤버들 어렵게 모아가지고 유튜브를 탁 시작했는데 잘 나가나 싶었는데 네. 회사랑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정말 인생에 회사복이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회사랑 또 약간 또 잘못돼가지고 네. 좀 다시 또 재정비 중이에요. 그러면 그냥 채널 새로 파가지고 개인 채널 하셔도 되잖아요. 저 개인으로 하려면 우리가 또 저기 촬영하고 편집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또 안 하던 거 해보면 또 버벅대니까 하던 거 해야 되니까 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우리 저기 공중파 막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주댕이 털어요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벌써 틀었잖아요. 이게 그런 단어를 좀 써도 되나요? 네, 예. 써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채널은 좀 평소에도 들으신다고. 그럼요. 제가 그리고 또 진짜 의외로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 정치도 관심 많아요. 정치 저 정말 많이 정치 채널 많이 보고 저 사실은 김일희 씨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 달 전에 보수 진영에서 공연을 요청을 했었어요. 들어왔었어요, 그 섭외가. 네. 전화가 와서 그 주제가 보수를 보수하다래. 그래서 난 처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그 섭외가 들어오길래 솔직히 거절했어요. 나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 그쪽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는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보수를 보수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먼저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공연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면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런 거면 내가 나만 믿어라. 이리 씨하고 같이. 네. 어. 막 김일희 씨랑 만나가지고 회의를 막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10분 정도를 주문을 했는데 정말 우린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20분이 넘게 나왔더라고. 그만큼 할 말이 많았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대본을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공연 그 전날에. 그랬더니 이제 그 윗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대본을 딱 이렇게 보셨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다더라고. 뭐라고? 이 새끼들 좌빨아냐?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잘렸어요. 방송도 못 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정도 행사를 섭외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을 대충 파악하고 그런 정치적인 부를 그럼요. 텐데. 아니 보통 제가 대본을 딱 써서 보내줬는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은. 좋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옳은 말만 했네. 있는 걸 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속으로 열려 있네. 정치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들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정치는 말하는 것보단 사실 듣는 거죠.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을 줄 아는구나. 근데 그분만 듣는 거더라고. 윗분들은 안 듣더라고. 그분만. 첫 번째 대사에서 바로 까였대요. 제가 막 이제 태극기 들고 제가 송중기 들고 막 등장을 하는 거였어. 막 예. 등장해가지고 나는 보수다고 뼛속까지 보수라고. 나는 유튜브도 보수 채널만 봐. 이제 이리 형이 무슨 채널 보세요? 민중의 소리. 여기서 바로 까였대요. 바로 까였대요. 민소를 안다라는 거는 얘는 무조건 그거래. 뭐 알릴레오 정도였으면 워낙 유명하니까 뭐 웃기려고 했나 보다 했을 수 있었대. 근데 민중의 소리 딱 하니까 판단 기준 명확하네. 그냥 보수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 그러니까 또 보수의 아이콘 누굽니까? 백은종. 바로 그냥 이 새끼 안 돼. 아니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가지고 바로 까였죠. 재밌긴 재밌네요. 재미는 있잖아요. 진짜 너무 독하다고. 자기들도 웃기긴 한데 분노하면서 웃겼을 거예요. 그쵸. 약간 본인들이 맘 놓고 웃기에는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보수를 보수해야 되니까.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 딱 2글자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 기대하는 것이 또. 보수의 문제점 2글자로 뭡니까? 황로. 바로 이 새끼 자빨이야. 나가. 황나. 정말 근데 컨셉 재밌는데. 우리 바로. 쪽에서 해도 되겠다. 우리 쪽 진짜 방송사에서. 저 진짜 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 좌가 잘해서 우가 믿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좌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우가 너무 좀 그러면 더 못하면 욕 먹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건데 보수를 보수한다는데 보수할 마음은 내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더라고. 가지고 페이도 못 받고 이틀 동안 회의했거든요. 김일이하고. 네. 커피 사 먹으면서. 그게 뭐 출연료가 늘 회의 값인데. 그렇죠. 가지고 50%를 준다고 그래놓고 안 줬어요. 보수가 보수를 명쾌하게 하질 않네.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진보와 보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보는 있어요. 확실히. 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보수다운 보수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집회 있었잖아요. 네. 네. 제 친구가 이름은 말하기는 좀 뭐한데 가수인데 유명하지 않은 친구인데 가창력은 이건데 어제 갑자기 광화문을 간다길래 젊은 사람인데. 네. 이거 뭐 하러 가니?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행사비 갖고 갔겠지 뭘. 그래? 무슨 집회야? 뭐 있잖아. 뭔데? 그거 왜 자신 없게 얘기하지? 뭔데?
아야 거기 저 차한다는 거 제가 바로 야 넌 나하고 정말 오래 볼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개념 있는 우리 김영인 씨를 모시고 네버엔딩 스토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이제 다른 분들도 소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이 너무 길었죠? 아니 나는 왜냐면 이제 고정분들이니까 아,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다 네, 워낙 네. 다들 이렇게 다 그럼요.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야수님하고 오사춘기님 같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이게 20분씩 돌아가는데 네. 돌아가면서 또 인사하고 이야기 계속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아, 저는 오늘 나오고 음. 다시는 못 나온다는 생각에 그렇죠. 아쉬운 마음에 네.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오프닝을 제가 봐도 너무 길게 했네. 미쳤네. 땜빵 고정 가시죠 그러면. 네. 저기 땜빵. 아니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푸나님의 표정을 보고 저희 네. 오늘 주제는 잘한다 잘해 이거를 김일희 씨가 정해놓고 갔어요. 그러게요. 지가 제가 뭔데. 예. 김영인 씨를 고려를 해서 주제를 정해달라.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정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는 항상 연필 등으로 공정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연필이 여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왕 게임이라고 그러죠. 아,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하시네요. 네. 아니 진행자가 권한이 별로 없나요? 아니 자, 시키는 대로 하는 방송. 아 그런가요? 네.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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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 네. 가위바위보. 제가 꼴찌. 왕이 정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해주는 예. 걸로 할까요? 예. 왕이니까. 예. 시키면 하는 방송. 아 그러면 아무래도 저기 우리 저 제일 늦게 오신 오사춘기. 누가 봐도 제일 늦게 오신 우리 오사춘기님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 또 순서 1번. 그다음 이렇게 돌죠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돌죠 뭐. 네. 시계 반대 방향. 네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사춘기님부터 시작할게요. 아,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사춘기입니다. 예. 제가 주제를 받고 이거 되게 처음에는 받고 되게 쉬운 주제 하면서 뭐 가구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좀 동창회가 좀 많아서 크리스마스 전으로는 안 된다 싶어갖고 했다가 정말 저 멱살 잡았어요 친구하고. 태극기 부대에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저기 이상한 동영상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싹 그 편집해갖고 막 그 어떤 여자 그런 거 많이 배우로 해요. 막 그렇게 해서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떻게 네가 저쪽에 가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광화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에 태극기를 들고 그 이유를 넌 아냐? 정말 저한테 라이트 훅을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진짜. 그러다 정말 멱살 잡을 뻔했어요 정말.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판 싸웠던 그 오. 기억이 있고. 진짜 마음속으로는 예, 그랬나 보네요. 예, 월화수목 한 4일간 내내 이제 뭐 모임이다 뭐다 계속 술만 팠는데 오늘 아침에 또 되게 또 오랜 시간을 제가 이 편집과 준비로 이렇게 좀 보냈었어요. 아침에 출근도 못 하고 잘한다 잘해 이 주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는 성적표를 안 갖다 주는데 우리 무서운 누나들한테 이제 성적표를 갖다 줬더니 우리 누나가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아 너무 잘한 거예요. 잘한다 이 자식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럼 너무 잘한 거죠. 예. 뭐 영어로 사이캐스틱이라고 하는 그 비꼬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태환 선수, 뭐 김연아 선수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불모지에서 최고가 되었고 정말 잘하는 그런 이렇게 정말 잘한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이제 공존하는 것 같은데 박태환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뭐 박태환 그럼 수영 그다음에 김연아 그러면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삽질 이명박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우 최고죠. 네, 한번 웃겨보려고 제가 썼는데 웃어도 되는 거잖아요. 효과음으로 아니 넣어주셔도 돼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우리 리액션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저희 진지하게만 듣고 있는 거 아니 대빵 나갔잖아. 일단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의 시간 동안 잘한다 잘해를 좀 꼽아봤는데 그 전에 제가 뭘 꼽아봤냐면 그 중국의 역사를 좀 먼저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쵸. 중국에 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 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보통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예성, 연종, 뭐 임명선 뭐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조선시대 그 왕들을. 그래서 뭐 중국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은주 진한, 뭐 수당 송원 명청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은주가 진하게 뭐 송원을 먹고 멍청하게 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던 그 기억이 좀 있는데 체대 가신 분 치고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제가 가니까 좀 제가 좀 생각보다 좀 똑똑한 편이더라고요. 예, 제가 예. 약간 뭐 미분도 좀 예, 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랬었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송나라가 되게 이게 키가 되는 이제 그 시대였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그 중국에서 발명된 네 가지 아시죠? 그 뭐 화약, 뭐 저기 인쇄술, 그다음에 뭐 나침판, 아, 까마득하다. 예, 종이.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이 돼서 송나라 때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다 얘기를 이제 해요. 이미 알고 있던 아, 척을 그럼요. 해주세요. 예, 다 예. 알고 있잖아요. 예. 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누구나 예. 누구나. 그때 이제 예. 국가 경쟁력이 왜 발달이 됐냐면,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그때 발전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인구가 1억 좀 넘었었는데 송나라 때 그때도 어기구나 그냥. 예. 1억 정도 넘었었는데 송나라 때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그러니까 인구의 2배를 먹여 살 정도의 농업 기술이 발달되니까 누구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의 GNP가 1,000불이래요. 그때 송나라. 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 기준으로 음. 환산하면 1,000불. 지금 우리나라 저기 북한이 650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잘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1,000년이 지났는데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중국이 14억에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10,000불.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게 발전을 했는지.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의 도자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유명한데 이게 이제 중국이 원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을 갔죠. 독일을 가서 이제 뼈가루를 섞어서 만든 게 이제 본 차이나잖아요. 그 뼈가 이제 본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본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본이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예. 뼈의 그 본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라면이 아.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삼양라면에 우지 그렇게 돼갖고 어. 그게 공업용 소뼈로 하는 맞아요. 건데 그걸 우지파동. 예,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본 차이나라고 해서 그 차이나를 갖다 탕 치면 따강 소리가 나잖아요. 맑은 소리. 이게 이제 본 차이나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게 또 영국을 건너가서 이게 상업화가 된 거예요. 되게 예쁘게. 근데 얘네들이 원조가 영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이니까 여기다 뭐라 썼냐면 영어로 칭 다이내스티. 청나라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중국이 그만큼 패권을 차지할 만한 이렇게 그 세계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었는데 뭐가 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못 살아. 촛불 하나 켜고 저 여주에서 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리수 수돗물 먹고 뭐 깡냉이 있잖아요. 그 뻥튀기 이런 거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가전제품이건 뭐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제품이다 이런 게 약간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패권 국가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을 갔어요. 그래서 선물을 한 거예요. 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그 애플 그 아이팟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게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거라고 해서 선물로 가서 영국에서 갖다 줬더니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designed by USA.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하물며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8.15 그 광복절날 흔들 태극기 있죠. 그것도 중국산이죠. 그게 메이드 인 네.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계 2,000원, 중국계 600원. 물론 한국에서도 만들긴 만드는데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쌀과자 있잖아요. 쌀과자. 그게 중국 건 거 아세요?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점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니 이제는 뭐 명품이니 뭐 가전제품 뭐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중국인데 중국에서 무슨 짓을 살짝 하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정확한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게 뭐냐면 뭐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래서 CPR이라고 해요. 요즘에 잘 보면 Made in CPR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아 그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CPR로 네, 줄임말을 네.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버리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하도 싸구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버리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보면 메이드 인 CPR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코리안 메이드. 이건 한국인이 만들었다.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코리안 메이드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때 4대 발명품처럼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가 있냐면 뭐 요즘에 이제 그 현대에서 뜨는 또 4대 그렇게 되고 태양광 그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왜냐면 지금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이 새로 이제 레볼루션에서 새로 이제 창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중국이 점점 이만큼 앞서가고 저렇게 되는데 또 뭐도 있냐면 영화 여러분 혹시 그 원더우먼, 미션 임파서블, 터미네이터 보면 다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렇죠. 다 누가 만들었냐면 중국 제작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사에서 만든 거죠. 영화는 걔네들이 만들었지만 그 우리나라 연예계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갖고 그걸 좌지우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연예 기획사들 중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고 예, 하죠. 예, 그렇게 돼서 되게 무서워한다고. 예. 그거 되게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세계를 정복하는 패권 국가에서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하나는 펜타곤, 그 국방을 다 잡고 둘째는 헐리우드래요. 그래서 하나는 하드웨어, 헐리우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미국이 다 평화의 상징이고 뭐 가면 이렇게 미국 애들이 가고 다 도와주고 미국 애들이 다 이렇게 주인공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하면 꼭 미군이 나서서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가끔 이제 러시아 가끔 나오죠. 예. 예. 함께 동조하는. 러시아 나오면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막 또 수리하고 막 그런 예.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이 이제 그거를 되게 이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옛날 스크린 쿼터제 저게 무슨 말인가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 영화 나름대로 이렇게 컬러가 있고 인도는 뭐 발리우드라고 예, 유명하죠. 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인도 영화 자체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약간 예술 영화가 발전이 돼 있고 그 일본의 영화 구조는 아예 영화 배우가 돈을 못 버는 그 산업이잖아요. 월급제래요, 월급제. 그러니까 다 만화 영화만 성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발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한국 영화가 가고 돈을 얼마 번다 이거는 되게 세 발이 필해요. 근데 뭐냐면 저 작은 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심어주면 너도 나도 이거는 되게 그리고 또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힘센 중국, 그렇게 힘센 또 미국, 우리 안에서 레프트 라이트로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대는 대한민국에서 4대는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다. 얼마나 슬기롭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왔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외교의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외교를 진짜 2년 반, 3년 동안 외교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정말 우리나라는 4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걸 딱 보면 일단은 가장 1번으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수출이래요. 또 누구는 홍콩의 그 우산혁명 이런 거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촛불혁명 같이 따라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뒤바꿀 수 있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서 걔네들이 이제 따라하다가 우리나라는 총칼에 굴복 안 하잖아요. 홍콩은 굴복을 겨우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결국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만 보면
대단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예전에 그 송 작가님 찌라시에도 나왔는데 LNG 건설 있죠. 200채 이상이 밀렸대요 지금. 예, 그건 200채 이상이. 예,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배를 만드는 거에 시장 점유율 86%가 우리나라를 가져왔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뭐고 다 망해버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음. 물량을 싹 가져갔다가 중국에서 건조한 LNG 선이 바다 위에서 쪼개지는 그런 사건이 맛이 있었거든요. 가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6%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 뭐 일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14%가 네. 중국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중국이 만드는 지들끼리? 물량. 예, 아, 그게 그렇게. 14%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다 한국으로. 뭐 그리스 뭐 이런 데서도 막 예, 뭐 예, 50채씩 막 예. 저 발주하고 뭐 50채가 얼마나 큰 물량이겠어요. 정확하게는 척. 예, 50척. 예. 채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뭐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국가 경쟁력 2년 연속 2단계 상승.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상승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데 2년 연속으로 2단계씩 상승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13위. 중국 총 수출액이 1,617억 불이고요. 미국 총 수출액이 700불 좀 넘는데요. 그리고 일본이 300억 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아세안 있잖아요. 그 의장국이었잖아요. 그게 어마무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돌린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더 이상 끼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아세안의 그 중국 그 10개 국가, 그 동아시아 10개국의 그 수출액이 1,663억, 중국이 1,617억 이미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 정말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들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경제 유토피아래요 지금 동아시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관계를 전공할 때 하는 얘기가 영어를 배워서 니들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어 보이는 거는 좋다. 뭐 좋은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영어를 벌어서 더 이상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이제는. 맞아. 그러니까 뭐냐 미국 가서 뭘 벌어올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에 있는 호녀라라고 제가 표현하기엔 좀 뭐한데 결혼을 해서 이제 2세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베트남어, 그다음에 태국어 이런 거를 잘 알아서 얘네들 결국은 이제 한국말과 그런 동남아 말을 잘 알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된다. 그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경쟁력. 그래서 교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캐나다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돈 벌고 옛날에 우리가 노동력을 수출해서 돈 벌었지 이제는 그 돈 벌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게 이제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오늘.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케어 돼가지고 의료비가 2조 원 정도 절감이 됐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허리하고 골반이 항상 안 좋거든요. 저번에도 골반이 우지끈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발가락을 하나 이거 움직이지 못하고. 예 자고 있다가 그 우지끈 빠져버렸어요, 그냥 골반이. 자고 있다가요? 예 가끔가다 이제 두 개가 다 빠지면 그럼 어떡해? 그럼 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예 덕분에 가제트야? 끼고 이제 막 두들기고 파스 붙이고 이제 하다가 습관성으로 이제 골반이 탈구가 되는데 도저히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상다리 있잖아요, 양반다리. 저는 그걸 아예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 군대에서 그렇게 점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요. 근데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진료받고 2시간 만에 입원 수속하고 CT, MRI 찍고 3박 4일 입원하고 딱 나왔는데 30만 원 들었어요. CT, MRI까지 다 찍는데 30만 원 들고 나머지 30만 원은 그 삼성생명에서 그 개인 보험으로 해결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원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호주에서도 좀 오래 살았는데 호주가 이제 메디케어 카드가 있거든요. 가면 무조건 카드를 긁으면 끝이에요. 진료 받아서 카드 긁으면 끝. 그러니까 노인네들 병원에 되게 많아요. 특히나 한국 교포들 노인네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상회도 하고 입하고도 떨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세요. 더 좋아요. 아, 잘 돼 있어요? 훨씬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CT나 MRI를 또 찍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돼. 공짜지만.
그러니까 가벼운 이런 거는 그냥 금방 해주는데 역시 영국 연방. 예. 그렇게 내가 뭐 암이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리퍼 시켜주고 또 위로 리퍼 시켜주고 더 위로 리퍼 시켜주다가 8개월 만에 뭐 암이 전이가 되고 이제 사망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제 장애인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확대, 그다음에 아동수당 새로 도입했죠. 그다음에 국공립대 입학금 다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질서 이게 중요한데 박근혜 때 72위, 지금 41위, 미국보다 더 높대요. 제가 이게 듣자 하니까 이 당송 이야기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아, 내가 눈치가 좀 늦었네. 중국의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예, 예. 미국도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껴서 스위스 같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는데 GDP가 1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5만 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근데 이게 그 3만 불, 10이라는 이 숫자가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가 2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 세계에 나는 국가다. 나는 내가 정부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한 250개 정도 돼요. 뭐 영토가 있고 헌법이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유엔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그냥 나 스스로 IS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나 우리 정부다 뭐 군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나라를 다 합치면 250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 10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표면상으로 네. 10인데 제가 보기에 저도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지만 확실히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5만 불 정도 되잖아요 미국은. 근데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돼요. 우리 3만 불인데 여기서 미국까지 세금 내면요 다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앰뷸런스 같은 거 부르면 우리 공짜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소득이 더 생기는 건 다 세금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이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지가 더 확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중국의 그런 이렇게 큰 나라, 미국의 이렇게 큰 나라, 이 나라 사이에 이렇게 껴서 정말 이렇게 외교의 천재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력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게 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예, 잘한다, 잘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자한당에서 그 발표했잖아요. 4가지 공천 배제 기준. 아시죠?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예,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한 파트 마지막 끝났는데, 멘트 확 오네요. 제가 그 정의당에서 낸 논평 들었거든요. 방금 하신 그 공천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서 딱 오사춘기님처럼 잘한다 잘해 그러던데. 잘한다, 잘해. 정말 잘했다고. 난 뭐 박찬주 이것도 웃기지만 난 전희경이 좀 짱인 것 같아. 전희경이 심사위원으로 있다. 90% 논문 표절해갖고 논문 취소당했어요 그 사람은. 취소 그냥. 예. 자,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제 파트에서 넘어가서 해주세요. 네. 편집을 해야 되니까. 짠. 방송 중에 차 빼고 오긴 또 처음이네. 네, 우리 좀 차 자주 뺍니다. 예, 차를 빼고 왔더니 흐름이 딱 끊겼어. 아, 이게 지금 20분씩 돌아가니까요. 네, 제 흐름 뭐. 때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잘한다 잘해입니다. 마차편인데요. 오늘 김영희 씨 모시고 하는데 개그에도 체벌에 대한 게 되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체벌이 아니라 뭐지 엄격한 위기에 뭐 제일 무섭다. 군기 잡는다고 네, 그러죠. 군기 뭐 잡는 거. 제일 똥군기 많아요. 똥군기. 예, 똥군기. 그런 건 많았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오사춘기님을 보니까 오늘 뉴스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네. 그 체육학과 관련된 네. 그런 과에서 아이들이 선후배간에 아니면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는 그 비율이 조사를 해봤더니 30%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 뉴스를 듣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70%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체벌을 한다고요? 막 그 선후배끼리 얼차려 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외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제 딸도 운동을 시키는데 심지어는 심하게
정말 이게 수비수하고 공격수하고 정말 많이 싸워요. 그러다가 이게 실수로? 이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목 옆에 음.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딱 무장이란 걸 하는데 무장 옆에 이렇게 있는 되게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스틱 같은 걸로 꽉 찔러버려요. 여자애들은 그렇게 좀 죽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이제 부모들이 제지를 하죠. 코치들 뭐라고 해요. 그러겠죠. 이제는. 근데 예전에는 이제는 안 그랬어요. 왜냐면 부모가 다 유리에서 보고 있어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선후배끼리 이제 합숙 가고 이럴 때는 정말 맞아. 몹시도 괴롭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체육학과도 그렇고 이렇게 위계질서 뚜렷한 데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딱 1학년 들어가면 애니멀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AT. 아니 AT를 받았어요? AT를 어떻게 하세요? 그 MT 갔더니 그걸 시키길래 엄청 짜증. 일반 과에서? 응. 그래서 무슨 그 대학교에서요? 해변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키고 해변에서 아니 진짜 무슨 유치해. 생각도 하기 싫어. 내가 무슨 태권도 학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데모를 하러 다닐까 봐 우리 엄마가 나를 MT를 안 보냈었는데 내가 간 첫 MT에서 엄마가 겨우 허락을 해줘서 한 학기 중반 정도에 간 MT에서 딱 그래버리니까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아니 한 학번 높은 애들이 시키는데 그래봤자 내가 생일도 빠른데 몇 달 나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선배 하면서 막 그래야 된다는 게 되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었어야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았어야지.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잘한다 잘해는 이 체벌의 역사가 저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한다 잘해가 사실은 칭찬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못했을 때 잘한다 그렇죠. 잘해 하고 약간 비꼬는 식으로 하던 말이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체벌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운동화든 뭐 신발이든 무조건 까만색 딱 통일, 양말은 무조건 하얀색. 중학교 때 교복 입으셨어요? 네. 그리고 사립 중학교 사립. 스타킹은 까만색.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컴퓨터 사인펜이지. 야 절묘하다 절묘해. 잘한다 잘해. 야 비유 잘한다 잘해. 그랬는데 도덕 선생님이 항상 자를 들고 다니는데 이 선생님은 애들을 골라서 때리는데 사실 그 도덕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던 자가 이렇게 흔들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빳빳한 거 있죠. 그 제약회사에서 주는 거 30cm 이렇게 두꺼운 거.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꼭 줬잖아. 대웅제약 이런 데서. 도덕 선생님이면 도덕적으로 좀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애가 아무튼 선생님 말을 거슬렸나 봐. 그 30cm 빳빳한 자로 애 뺨을 때린 거예요. 저는 한 30대까지 맞아봤어요. 얼굴을 이만해진 적이 있고 전 정확하게 100대 맞았어요. 와 그래서 비슷하게 100대. 그걸 맞으니까 뭔 짓 했어요? 선생님한테 손가락질 했다고. 아니 나는 내 친구하고 옆에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근데 예전에 복도에 선생님이 이게 지나가면 야 선생님이다 그러고 우르르 앉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별명이 원숭이 똥꼬였어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이렇게 까졌는데 되게 조그만데 눈썹만 딱 보이는 거 진짜 조그매요. 진짜 조그매. 히드라라고 해서 옛날에 히드라란 그 히드라의 빨래를 담그기만 하세요라는 그런 약간 되게 광고가 있었어요. 유명한 저기 못생긴 그 이줄같이 생긴 그 사람이 찍었던 광고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선생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친 게 아닌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손가락 찌르는 사람 나와라. 컴플렉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아니요 얼굴이 2배가 됐죠 이만큼. 엄마가 학교 와야지 그 정도. 제가 70대까지는 맞았는데 그 이후로 기절해서는 그랬는데 100대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은 지금 사실 변태지 변태. 아니 근데 변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적으로 거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30대부터 너무 아파갖고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심하다. 왼쪽을 계속 맞다가 그렇죠. 오른쪽을 때려봐라. 계속 돌렸는데 다시 이렇게 고개를 아이고야. 계속 때려. 70대까지 맞았는데 진짜 너무 얼굴이 심하다. 호빵같이 근데 그 선생님 지금 뭐예요? 모르죠. 찾아내고 좀 싶지 뭐. 않아요? 아예 또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깨웠다고 해서 이 선생님을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말이 돼? 하고 이제 계속해서 후속 기사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직위해제를 당한 거예요. 야, 결국. 너무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내가 자랐던
나이 내가 얼마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다녔던 때랑. 어. 그리고 폭력에 대한 어떤 그 선생님들의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평등에 관한 관념 자체가 너무 일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성추행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너무 아무튼 딱 그거잖아요. 엉망진창이야. 내가 기분 나쁘니까 성추행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제가 야수님 마차님 편에 너무 많이 껴서 그런데 아이, 제가 며칠 전에 음. 시험 감독 갔다 왔어요. 제 조카를 우리 처형이 너무 바쁘다고 시험 나보러 어떤 가라고 시험? 그랬고 기말고사 가서 갔는데 요즘에는 고3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안 보고 1학년 2학년 섞어서 봐요. 한 줄 1학년 한 줄 2학년 이런 식으로. 커닝 방지를 또 네, 그렇게 그래서 해요? 앞에 선생님이 있고 어. 뒤에 이제 와. 부모들이 와서 시험 감독을 해요. 허허. 하는데 제가 이제 3교시라 했거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시간을. 근데 이렇게 자요. OMR 카드 이렇게 안 끌어안고 자면 선생님이 깨워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줘야 될 거예요. OMR 카드에다가 안 일어나. 내가 보기에는 애가 일어나도 돼. 그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눈에는. 쉬는 시간에 제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로 70대 때린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나는 선생이 아니잖아. 내용제약자로. 네, 굉장히 심하게 내가 DM이가 시키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심하게 다시는 처형에 나한테 시험 감독 안 보낸다고. 아니 근데 참 놀랍다. 편집해 주세요. 왜냐면 애가 없으니까 사실 요즘 학교에서 시험을 그런 식으로 보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상상도 근데 못.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엄마 그 앞에 선생 지키고 뒤에는 아빠가 지켜요. 이렇게. 일단 예. 애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제가 가장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언어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데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그 뭐 시험 성적도 그렇지만 언어 영역이라는 건 본인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는 문해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이 줄 쭉 일어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읽고 1, 2, 3, 4, 5번 오지선다형 중에서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2번이 왜 답이 아닌지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이상했던 게 지문을 읽을 때 한 글자라도 틀리면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에? 정신병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많긴 많았어요. 그 수업을 할 때마다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수업 자체를 시작하는 그래서 거 자체가. 마차님이 지금 방송에서 낭독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많이 맞아서? 교육 제대로 받았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한 대 때리는 게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애들이 딴짓을 못하고 딱 얼어가지고 시키면은 울음부터 터트리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고 1, 2 정도 되면은 그런 거에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그렇죠. 어리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음.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지목했을 때 애들이 여고 다니셨나 봐. 네, 그죠? 여고. 여학생들이니까 울 수도 있지. 남학생들 여중, 여고. 울진 않으니까. 네, 여중 여고 나왔어요. 네, 여고도 그렇게 때렸어요. 여고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여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언어, 뭐 국어, 뭐 이런 거겠지. 야, 남자 국어. 선생님이 여학생을 어. 그건 좀 그렇다. 근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매라고 하죠. 그걸 네. 가지고 다녔는데 진짜 풀스윙으로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 아이고야. 그러니까 칠판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풀스윙으로 때리다가 이제 뒤로 가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애들이 어차피 이제 나중에 고 2, 3 되면은 교복 치마 밑에 다 체육복 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일상이야. 그래서 문제를 틀린 애들은 때리는 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물구나무 그러니까 뭐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40분씩 하고 나면 애들이 정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 그 수업 시간 끝나고. 그거는 이제 헬스장에 가면 코어 트레이닝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근데 나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그 선생님 지금 뭐 할까? 요즘 같은 세대에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학교에 있다면 적응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세상이 되게 많이 변했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기에 우리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놀토 있죠. 토요일 날 쉰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봅시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나라 망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를 놀토 이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거예요. 그래봤자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논 거 애들 안 때리고 운동선수들 안 때리고 이런 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예. 근데 우리 반에
아빠가 군인인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셋이었는데 애가 키도 크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예쁘고 키 큰 애였어. 진짜 모델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애였는데 자기는 집에서 아빠한테도 많이 혼나고 하니까 그 군대식으로 군기로 많이 혼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국어 선생님이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네가 그렇게 잘 맞냐 그러면서 애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업 끝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맞을 수업 짓을 했나? 끝나고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 그 선생님이 약간 매로 때리는 건 물론 폭력적이지만 그래도 애한테 손을 직접 대면서 하는 거는 난 영화에서만 봤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애를 뺨을 이렇게 때리더니 나중에는 얘가 이제 교실 끝까지 밀려간 거예요. 엎어지니까 발로 밟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그러니까, 많아? 그러게. 학교에. 아 어. 진짜. 그게 두사부일치에 나오는 정확한 그 영어의 한 장면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본 애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일단 뭘 튀는 행동을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변태 같은데. 아 진짜 그런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립 여고였단 말이에요. 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맷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를 2번 때린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때리다 맞을 때, 지쳐? 한 번 딱 맞을 때 제대로 맞아주면 질려가지고 다시 안 때립니다. 아니 나는 그 야수님 보면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세대를 또 사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제가 성장했던 그 섬이라는 그 마을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무서운 섬 그러니까 마을이야. 섬 사람들이 좀 약간 더 드센가? 좀 거칠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맷집이 좋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맞다가 피가 나잖아요. 그냥 닦으면서 집에 갑니다. 아니,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때렸잖아. 네. 아, 여기는 근데 혼자만 안 맞은 것 같지. 섬마을에서 드세게 자라서 거칠게 네, 자라서 네, 네. 피 닦고 이제 학교 가고 네. 그랬는데 여기는 돈 많이 내는 사립학교 아, 근데 여중여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광주였잖아요. 네. 최루탄 터뜨리면 그냥 창문 닫고 계속 수업했어 우리는. 오, 강단 있다. 그럼요. 광주는 그렇습니다. 어. 최루탄 터뜨렸다고 집에 보내지 않거든요. 약간 그랬는데 그런 지금은 너무 과할 정도로 뭐 교권이 없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맞는 시대가 온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그렇죠.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잘한다 잘해라는 말도 선생님한테 권력이 있고 우리 때처럼 선생님들이 교실 분위기를 다 장악할 수 있고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잘한다 잘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요즘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괜히 또 그 비꼰 거라고 기분 나쁘다고 또 막 학부형들 쫓아와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네. 동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휴대폰을 제가 알기로는 수업 시간에 걷는 걸로 아는데. 아 정말? 네, 걷어요. 또 수업이 끝나야 돌려줘요. 근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대 소집할 때도 다 뺏어버려요. 응. 아예 할 네. 때는 네. 학교도 안 해도 못. 요즘 학교를 안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건 잘 그런가 봐. 모르시는구나. 네. 못 들어. 그리고 아이들이 걷죠. 너무 그게 세요 개성이. 그러니까 저도 제 딸이 사춘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몇 살이에요? 그냥 아빠가 싫은 거 아니에요?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딱 중2네. 예, 근데 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좀 화가 많이 그 나죠. 예. 모든 인간은 원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그럼요. 엄청난 개구장이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근데 이제 다들 생각하는 리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방위비 뭐 5천만 원 더 올려줘 이 문제가 아니라 뭐 6조 올려줘 이거 리밋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네, 그거랑 똑같은데 선생님도 리밋은 지켜야죠. 예.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서 회사를 갔더니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때리고 이런 못 하잖아요. 절대 못 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신병자들이잖아. 근데 회사에서는 그래서 폭음을 시키는 거를 난 그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사장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지만 사회초년생 때는 내가 술을 못 마시구나라는 걸 느낄 때까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진짜 몸도 안 되고 안 되겠다 해서 안 마시지만 그때 그렇게 막 폭탄주를 말아서 똑같이
글라스 잔에 주고 똑같이 다 마셔야 되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는 같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사장 엄청 욕을 하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마셔가지고 내가 그냥 뭐 오바이트 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나 같은 애가 실려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그런 문화가 학교에서도 똑같이 학교보단 낫지. 학교에서는 진짜 온갖 더러운 거 다 해가지고 막 사발식 하고 했었으니까. 아니 되게 험하게 잘하셨네. 듣고 보니까 학교 때부터 공존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MT 가서 이상한 거 하고. 그래도 질풍노도. 그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하고의 나는 선생님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 근데 대학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하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죠.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회사 다닐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해요? 뭐래요? 내가 두드러 팬다? 불합리한 뭔가를 받았을 때 응. 엄마한테 얘기를 해. 아 뭔가 비겁하게 결론이 진짜 이상한데. 36살에 엄마한테 얘기를 아니, 하는 왜냐면 거 그렇지 엄마가 않아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 동생이 저보다 띠동갑으로 어리거든요. 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초년생 때 술을 못 먹는데 술을 그렇게 먹였다. 사실 회사에서 혼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내 동생이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막 그런 긴장 상태, 막 위에서 매니저먼트들이 하는 짓 이런 걸 들으니까 제가 매번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언니 한번 회사 갈까? 언니 한번 전화할까? 한번 당해본 사람이 가면 잘해. 그게 음. 되게 웃긴 게 요즘 회사에 이제 내 동생의 매니저급 사람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난 가서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왜 그러는데 니네 회사. 그러면 상황을 들어보면 되게 웃긴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게 웃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회사 사람의 입장에서 학부모라서 그럼요.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안 먹힐까? 나는 먹힌다고 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동생이 회사를 관뒀어요? 관두니까 가는 거죠. 계속 아. 다녀가면 못하지. 그러니까 아.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누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누나가 심리를 가서. 이용해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 위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런 그만두고 생각을 나면 해봤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 막 스타 딱 원스타만 놔도 막 부대 전체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다 닦아야 되고 막 없는 산도 만들어야 되고 막 제대하고 나서 보면 그냥 아저씨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신이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과천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방사가 있어요. 네. 정말 중령 아저씨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어깨를 툭툭 한번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하늘과 그러니까. 같은. 제대하고 보면 진짜 야 그냥 아저씨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근데 그런 기분이 내가 뭐 처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한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너한테 그렇게 구는 부장이나 차장 밖에서 보면 다 아저씨 아줌마에 불과하다고. 그럼요. 너 나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퇴사하는 날 제가 동생 회사로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보냈죠. 축 퇴사 이거 해가지고. 어우 나름 소심한 복수.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자, 이제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생방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녹화해서 그죠? 나갈 거예요. 그죠? 음. 아니 나는 이제 이제 이리 형이 전문 용어로 땜빵을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것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제 부탁을 하면서 거기 주제까지 정해주더라고. 형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아니 땜빵으로 불러가지고 말이야. 요거에 내가 생각한 거에 공이 하나 모질라는데. 저희는 되게 귀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사실. 아니 주제를 딱 정해줬는데 잘한다 잘해가지고 이제 나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모니터를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이라는 이제 그 테마를 한번 모니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지금처럼 20분씩 이제 뭐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약간 뭐랄까 그 모니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난 이거 우리 개그맨들은요 리액션이 없으면 위축이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사춘기님 말씀하실 때 예. 중간중간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예. 톡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말도 좀 끼고 싶고 막 이랬는데 건커니 잣커니 하면서. 뭐 하고 싶었는데
송나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뛸 타이밍도 예. 없고 오늘 너무 진지했어요. 너무 어.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느 어. 지점에서 제가 오늘 회사를 2시에 출근해서 2시에 예. 아침 8시부터 이거 써서 너무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녹음하고 막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네. 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원래 이런 분위기 지금 또 이런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잘한다 잘해 그래서 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거라는 주제로 이제 알고 온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내가 잘하는 거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건지 몰라서 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온 거죠 이제. 네. 지 잘난 맛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그맨들 직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개그맨들이 말을 잘한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생업이니까 뭐 그거야 뭐 기본이겠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재치 있게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냥 재밌게 잘 대처해서 넘어갔던 그냥 에피소드 몇 개 정도 그냥 편안하게 또 재미있는 거 안 해주고 안 하고 가잖아 막 찜찜해. 어떤 프로그램을 나오더라도 야 오늘 안 웃긴 것 같은데 그게 개그맨의 이러면 수명이죠. 예, 네.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예, 예. 뭔가 꼭 웃기고 가야 음. 나 오늘 방송 좀 하고 왔어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개그맨스럽게 재치 있게 잘 넘어갔던 이제 에피소드 중에 아까 우리 저 오사춘기님이 그 학교 선생님한테 자로 맞은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손도 맞고 자도 맞고 발로도 맞고 얼굴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손가락질해서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김일희 얘기인데 김일희 씨가 제 라디오 진행할 때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의외로 김일희가 머리가 좋긴 좋아. 이게 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있었대요. 근데 별명이 진돗개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돗개라는 게 나는 또 그냥 무서운 선생님이라서 진돗개인 줄 알았더니 진도만 나가는 개새끼 뭐 이런 건겠지 지들끼리. 인도만 나가는 전문가. 뭐. 근데 그러다 지들끼리 진돗개 하니까 이제 막 쉬는 시간 10분인데 9분 때까지 떠들잖아요. 9분이 뭐야? 9분도 50초까지 떠들잖아요. 막 떠들다가 아까 오사춘기님이 말한 것처럼 야 진돗개 떴다.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김일희가 그 짓을 한 거야. 야 막 떠들다가 뭐야? 진돗개야. 야 진돗개 떴다. 하니까 다 조용한 거야. 근데 그걸 들은 거야. 나와 이 새끼야. 진돗개라고 한 새끼 나와. 분위기가 이제 끝난 거야. 차 맞게 생긴 거야 진짜 70대 맞게 생겼지. 딱 여기 이제 딱 잡고 너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뭐라고 그랬어? 진돗개 이 새끼 봐라. 막 하면서 막 내가 왜 진돗개야 이 새끼야 얘기해봐. 왜 진돗개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요새 말 잘못하면 뒤지거든.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네. AI가 그 베이비 하는 거를 그 욕설로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노딱이 문제가 아니라 음. 혐오성 발언 자체를 잡아. 아 그래요? 그래서 삐처리도 안 돼요? 네, 삐처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하실 때. 계속 얘기하세요. 편집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이어서 그럼 다 하셔야 돼요. 끝나고 얘기하시지. 아니, 왜냐면 이게 스트리밍으로 아. 녹화를 하는데 이 스트리밍 중간에 잡아내.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AI 무서워. AI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안 맞아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볼을 딱 잡고 이 녀석 야 자식 정도는 되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네. 진돗개 뭐야? 내가 왜 진돗개야? 뭐야? 진도만 나가는 그럼 걔는 뭐야?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거든. 개구쟁이십니다. 진도가 나가는 개구쟁이. 그래가지고 정말 위기를 넘겼다는. 선생님도 무섭겠다. 예. 원래 보통 서로 화났을 때 먼저 웃으면 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야 우리 김일희가 이게 된다니까. 이 머리가 은근히 센스가 있어 얘가. 김일희 씨 직접 본인의 이야기였어요? 예, 본인이 라디오에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 에피소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했을 때 엄청 웃었는데 음. 뭐 이렇게 우리 김일이 땜빵이니까 김일이 또 잘한 거 한번 김일이가 잘한 짓거리 또 한 번씩 해줘야 또 본인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편집본 보고 아 이 자식 잘했네. 주제에 맞게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윤택 씨 얘기도 좀 하더라고 저 김일이 씨가. 예, 자주 맞아요. 했어요. 예. 윤택 씨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좀 약간 둔하고 느릿느릿하고 요즘에는 캐릭터 또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태가 때는 바보 음. 캐릭터였으니까 또 이렇게 좀 순박한 느낌이었는데 요즘 또 자연인 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재치 있어 보이는 느낌하고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개구장이하고는 멀어 보이죠. 많이 멀어져 보이죠. 근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개그맨 신인 시절부터 뭐 그 형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셨어요? 아 왜 절 윤택이요? 쳐다보세요? 애가 지금 애가 유치원 그래요? 학교 들어간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시골 가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있으니까 더 시골 가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분 아시잖아요. 네? 정말 자유롭고 싶은 영혼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 그 가양역이란 곳이 우리 신인 때는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신도시로 그렇죠. 돼가지고. 예. 예. 그때는 9호선이 없었어요. 음. 공사 중이었는데 그 정말 역 바로 앞에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월세가 8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1년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동산에 이제 내려서 딱 갔는데 집주인이 20만 원을 올려달래요. 월세를. 2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세만 1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아니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전철역이 개통을 했대. 이게 역세권이 된 거야. 바로 전철역 앞이라 이게 오른다는 거예요. 월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안 물어보고 그냥 계속 연장해서 살았으면 그 얘기 안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영리하진 못해요. 우리 계약 다 되면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와서 간 거죠 같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2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그러더니 여기 전 지하철역이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역세권이라서 원래 다 올라요. 비싸져요. 뭐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태기 형이 한 3초를 이렇게 딱 망설이더니 저희는 전철 안 타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재치 한 방으로 집주인께서 너무 웃은 거예요. 너무 왜냐면 잘해. 정말 잘해. 이렇게 순박하게 생긴 바보로만 알았는데 이런 위트 있게 뭐 재치 있게 멘트를 탁 날리니까 한번 빵 터지시더니 아유 그냥 사세요. 가지고 제가 태기 형을 정말 다시 봤거든요. 진짜요? 240을 아꼈네. 240. 그렇죠. 야 형 어떻게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났었더니 절실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찔러봤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아니, 왜냐면 있겠지만 8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거의 20몇 프로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올릴 수가 네. 있나?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때였어요, 아니요? 알아볼 때긴 했죠. 그러면 집주인도 개그맨이라는 거 알았어. 알죠. 물론 그래서 뭐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와중에 그렇게 재치 있게 또 말을 좀 잘해서 잘 넘어갔고 이제 남 얘기만 하면 또 무슨 그렇죠. 내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김영희 씨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상이 태기 형이나 이리 형처럼 부드러운 인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약간 네. 저는 약간 좀 세 보이잖아요. 뭔가 이승준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이 세상에 얼굴 빨개지네. 근데 군대 갔다 온 유승준. 머리 좀 똑같아. 세 보이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유승준 눈빛 한번 해주세요. 따라와. 그럼 그런 거야, 근데. 매니저들이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좀 그 뭐 잘 나간다고 그럴까요? 뭐 좀 바쁜 친구들한테는 이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매니저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뭐 태기 형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김일이는 없었고
김일이는 자꾸 찝어줘야 돼. 근데 이제 개인 매니저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이러고 또 저도 시골놈이라 사투리도 잘 쓰고 막 이러니까 약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주 나를 굉장히 세게 본 거야, 사람을. 그리고 이제 얘는 나를 센 놈이라 생각하고 이제 스케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대구에 그 나이트클럽 행사를 가야 되는데 나이트클럽은요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12시 15분 타임이면 정확히 15분에 올라가야 돼요. 딜레이가 없어요. 안 그러면 벌금 저 위약금 내야 돼요. 네. 17분에 올라가도 안 돼요. DJ들과는 다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제기 때문에 딱 올라가야 돼. 그게 대구만 그래요? 대구가 아니요. 더 나이트클럽은 다 그래요. 아, 전국이? 그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20분 전에는 여유 있게 도착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이렇게 가려고 서울에서 오는데 서울에서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데가 엄청 막히잖아요. 밤 행사니까 당연히 퇴근길 걸려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막 매니저가 막 뭐 갓길 갔다 이거 갔다 막 앞에 막 보통 앞차 저기 천천히 가면 쌍라이트 키잖아요. 얘가 막 킨 거야. 막 앞차가 안 가길래 천천히 가길래 막 켰어. 얘가 더 천천히 가. 안 되는데 클락션 빵빵 눌렀어. 더 천천히 가. 근데 옆에 탑차랑 붙어서 가 그냥 일부러. 우리 니네 한번 당해보라고. 옆에 타던 제가 화가 나니까 이런 이런 시오삐 막 나오고 막 야야 하면서 클락션을 제가 옆에서 막 눌렀어. 뭐 하는 거야? 이 차가 뭐 어떻게 막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갓길 세웠어요. 네. 그럴 땐 빨리 문 잠그고 나오지 말아야지. 차에서 승용차가 XG였는데 검은색 4명이 딱 나와요. 야수 같은 분 4명이 양복 입고? 딱 나오더니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매니저 쪽으로 오더라고. 문을 팍팍 내라 그 매니저가 이제 내렸는데 내리면 안 돼. 클락션은 제가 눌렀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진짜 가만히 냅두면 얘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아유 또 연예인 또 얼굴 한번 팔아봐야지. 내렸죠. 내렸더니 보스가 제 매니저 멱살을 아직도 제가 흔들고 있어. 아직도 거의 죽일 것처럼 흔들고 있고 제가 이제 딱 내렸더니 나머지 이제 잔당들이 저를 알아본 거야. 부하들이. 부하들이 알아보니까 이제 좀 넘어갈 수 있잖아. 이제 다 팔았으니까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네. 막 임마 그 우쳤어.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니 제가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그런 건데 좀 빨리 지금 늦어 죽겠다고 늦어서 빨리 좀 보내달라. 경찰도 아닌데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진짜로. 그래도 빨리 가야 된다 했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운전을 막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게 보스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매니저 잡고 있는 보스한테 가가지고 형님 그만하이소 그 유명한 사람이네. 그분 저를 딱 봐요. 그랬더니 못 알아봐. 뭔데? 화가 많이 났더라고 그분이. 니 뭔데? 뭐니까 저한테 거기서 너무 죽은 척하면 창피하니까 폼 안 나잖아. 매니저가 날 센 놈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띠꺼운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매니저를 탁 놓더니 나한테 와. 내 멱살을 딱 잡아. 뭔데? 니 뭔데? 야수님 되게 힘들어하시네 지금. 니 말 똑바로 해 뭔데? 거기서 너무 이게 너무 죽어 있으면 매니저한테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당을 좀 싹 쓰면서 진짜 이러니까 옆에 부하가 형님 우차싸입니다. 우차싸. 뭐 우차싸? 우차싸가 뭔데? 제가 마지막에 멋있게 인상 딱 쓰고 웃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부하들이 터져가지고 그만 가이소 제 형님 말릴 테니까 그만 가이소 막 개그맨 맞네. 그만 가이소
차에 둘이 딱 돼가지고 제가 매니저한테 봤지. 머리 봐. 내가 이겼다. 야 웃으면 지는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빨리 가. 잘한다 잘해. 바로 정말 죽을 뻔한.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앞에 차가 검은색 XG면은 절대 저기 쌍라이트 안 켜요. 절대 안 켭니다. 보통 4명 내리더라고. 그 트렁크에서 꺼낸 것들이 연장이었어요? 예. 싣고 다니는구나. 골프채. 아. 골프를 그냥 치는 분 같아요. 골프채를 뭘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골프채를 그런 용도로도 가지고 다니는. 막상 때 문 들기고 매니저가 내렸는데 매니저 상태를 보니까 골프채 필요 없거든. 또 모르잖아. 카니발에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골프채를 한번 보여주고 위협적으로 보여주고 문 열어보니 이건 연장은 필요 없고 이제 대화로 뭐 주먹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가 본데 뭐 그냥 뭐 잘 넘어갔죠. 네. 거의 뭐 그때는 매니저도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는 얘도 장난이 아니게 생겼는데 되게 착하거든. 아니, 매니저분들이 네. 운동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친구도 네. 저한테 운동했다고 그랬거든요. 유도했다고. 네, 그런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상도 엄청 더러웠고.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저기 스케줄 갈 때도 야 미안한데 그 PD랑 작가분들 회의할 때는 오지 마. 괜히 너 좀 안 좋아 보여. 이럴 정도였는데 막상 4명 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이것만 그렇지. 네, 운동한 사람들은 도복이 또 붙으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만 뭐 그렇지 별거 없더라고. 17대 1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17대. 그렇죠. 저쪽 우리가 17이지. 우리가 17이고 저쪽 1인데 그 일이 나만 죽인 거지. 자, 이야기 끝나셨나요? 네. 네. 그럼 김영희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했어. 네. 이거 제가 그거 보니까 보내준 거 보니까 거의 무편집으로 보내주는 것 같던데 그때 보니까. 유튜브는 무편집으로 나가고요. 네. 팟캐스트는 음성 편집해서 나가요. 그래요? 그 4명 거를 하나씩 잘라서. 그래요? 그 잘한다 잘해. 4번째 순서 참 야수 오랜만에 4번째 순서에 왔는데 야수님 이게 얼굴 빨개졌어. 저는 진짜 이 잘한다 잘해 이제 본격적인 자기 자랑의 개념, 자기 자랑의 기회를 삼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자랑할 만한 직장이라는 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다는 그 핑계 하나로 지금 이 새날에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딱히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국회에서 일해봤다는 저기 그거 하나만 방송 가지고. 들으면 야수님이 네.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 4월 총선을 그 선거운동으로 이제 처음 정치라는 걸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3월 초부터 3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이제 9월 중순인가 9월 말부터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 인생에 이제 첫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정감사라는 말도 몰랐었는데 국정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개념도 모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뭐 누구 데려다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또 대답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 상임위 그 회의실이라는 곳에 장관들 불러다 놓고 말꼬리 막 잡으면서. 그렇죠. 뭐 호통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정감사를 한 3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기입다 봤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에너지 정책 전담 마크맨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나름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우리 의원님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장관한테 호통을 쳐야 되는데 호통을 칠 만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누구였어요, 장관이? 기억 안 납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 질의서는 돌고 돌아요. 숫자만 바뀌는 거지. 왜냐면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짧으면 5년, 길면 20년 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여가지고. 그러겠네요. 무슨 발전소 예. 하나 지어놓으면 그게 뭐 2, 3년 뭐 예. 그런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초보 보좌관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첫 국정감사장 둘째 날이었나 셋째 날에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제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석유 어떤 수급 정책에 대해서 질의서를 썼는데 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연구원 보고를 인용해서 전 세계에 석유가 통계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짧으면 70년, 길면 300년치가 남았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름이.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불안정하게 석유에 의존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질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당시 석유공사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한 해 5천억, 1조 이런 적자는 그냥 기본으로 매년 깔고 가는 거예요. 적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근데 그 이유는 있죠. 석유공사는 원래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적자가 합리적인 면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초보 보좌관이 뭘 압니까? 적자는 나쁜 거잖아. 무조건 때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원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지구상에 기름이 7년치밖에 안 남았다. 70년이 아니라. 예, 70년에서 300년인데 7년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장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7년 발언이 빵 터지는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보좌관들이 일제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카톡으로 야수야 그동안 즐거웠다. 정들만 했는데 정들자 이별이라든지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죄송한데 그 의원님은 누구셨어요? 여기에서 밝히지 맙시다. 아니 이거 음. 어차피 그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처음 나온 거 맞죠? 유튜브는 편집 안 할 거예요. 유튜브는 편집 안 하죠? 네. 나중에 집에 갈 때. 부끄러운 네. 기억이기 때문에 네. 밝히지 않는 걸로. 예. 갈 때 꼭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의원님도 이제 사실 그 국회의원이 처음이니까 국정감사를 한다는 게 정말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 그러니까 상대방을 취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공격성까지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질문이 준비됐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꼼꼼하게 채워졌을 때 그 공격력이 나오는 거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질문 몇 줄을 내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신 건데 아무리 의원님이 실수를 하신 거지만 의원님 실수는 곧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그 실수를 했다고 본인이 사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실수가 진행되는 동안 서류를 좋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의원실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개인적인 물건은 뭐 있는지 두고 가야 집 나오는 거야 네. 이제. 두고 가야 되는 서류는 뭐 빼는 거네. 있는지 예. 컴퓨터에 어떤 파일도 정리하고 내 개인적인 파일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마치고 보통 끝나면은 한 밤 10시, 11시 그 정도 되거든요. 의원님 기다렸어요. 같이 퇴근하려고. 근데 의원님이 이제 돌아오시는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너 왜 그러니?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죠. 뭐야?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 넘어갔다 아니고? 이게 무슨 체브라면 허무 시리즈 이게 이런 것도 아니고. 잘했다의 최고봉, 쇠복. 아니 이래서 잘 됐단데요, 이건. 잘 됐다. 이래서 의원님이 누군지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국감 말씀하시니까 근데 네. 진짜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이제 워낙 상용화되면서 정치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뭐랄까 그 유명한 짤이랄까요? 돌발 영상 뭐 이런 거 돌발 보면 되게 영상도 재밌잖아요. 그러고 뭐 제가 즐겨보는 뭐 팩트 TV라든지 뭐 다 요즘에는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예를 들면 뭐 솔직하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어린 친구들도 그거 알잖아요. 사퇴하세요 이거 알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 한 번 실수하면 뭐 공격 한 번 잘못하면 다 알아버리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호감인 거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모르는 것 하는 건지. 같던데. 상관없죠. 남들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관없는 아니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남한테 한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제가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게 돼서 갑자기 여동생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이제 제 와이프한테 뭐 뭘 사라고 하자, 이제 비행기 티켓도 있으니까 뭘 사자 그래갖고 이제 면세점을 갔어요. 가방을 사는데 또 여동생도 같이 왔고 그러니까 야 이거 2개 사, 너도 하나 골라. 어씨 나도 갈 걸.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오는데 여동생은 따로 이제 가고 오는데 참 당신은 여동생한테 잘해, 어? 응? 응?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비꼬는 거죠 이제. 어? 그 말 한마디에 이틀간 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싸움도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막 그런 국회의원들 막 죽어라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잘못했네. 따로 사줘야지. 뭐 같이 있는 데서 그거 사라고 하면. 아니 저러니까 자로 맞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로 때린 분 잘한다 잘해. 동생하고 같이 가니까 아니 살아 그냥. 근데 둘이 똑같은 가방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맞을만 하네. 국자 가방. 예. 대용제약으로 맞아야 돼. 아니 자기는 자기 거 들고 다니면 되고 여동생 언제 만나있어요? 여동생하고 신우인가 관계가? 신호지 그랬지. 그러니까 언제 길거리에서 가방을 2개 들고 다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제 자랑 시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제 자랑 시간으로 돌아가면 네. 제 그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의원실에는 어떤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나 이런 걸 좀 도와달라라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해 달라라는 민원을 들고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그 실력이 이제 어떤 사람들 캐릭터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당신 민원을 해결해야지 잘못 찾아왔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마음 아프게 끝까지 보듬고 갔던 분들이 그 밀양 그 송전탑 투쟁하셨던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 의원실이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실이 타겟이 돼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철통같이 커버를 했던 거여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 논이잖아요. 내 논에 철탑이 지나가니까 내 재산상의 피해가 입혀진 거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철탑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도 그때 되게 이상하게 들었었어요. 법적으로 그 국가가 보상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 악법이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예. 그런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로에 있는 그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국가 소유로 이제 강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값에 사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아니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모르겠네 잘. 그 당시 이제 밀양에서는 그거 말고 정말 좀 비리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밀양 시장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합리적인 선로를 우회하면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침해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지 문제구나. 않고 건설할 수 있는 선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걸 우회하면 그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추진이 됐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밀양 할머니들은 정말 같이 울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그 전원 정책에 대해서 전력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도 써드리고 여러 가지 투쟁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인을 활용해서 새누리당을 괴롭혀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국가적 음모가 있는데 아연과 무슨 뭐 단백질 뭐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시켜 가지고 정신을 뭐 희미하게 만들어서
뭐 전파를 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자기가 연구했던 팀원이었다. 아 장난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런 기술이 지금도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양심 선언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고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음모론을 갖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생긴 아저씨였어요. 양복을 이렇게 딱 나는 그 인상이 공기업 담당관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말끔하게 잘생기고 머리도 단정하고 항상 가방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인사 하면 웬만하면 그냥 눈 마주치면 눈인사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왜냐하면 국회 안이라는 공간이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언제 업무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얼굴 정도는 익히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뭐 국회에 드나드는 공기업 담당자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때 담배를 많이 피던 시절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자리에 옆에 딱 앉더니 그때 당시에 최근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공기업 다니면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명함을 딱 주는데 무슨 박사예요. 그래서 무슨 그 섬유공학 박사였나 무슨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과 계열 박사였는데 와, 희한한 거 전공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전공했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또 뭐 다음에 또 뭐 기회 되면 뵙죠 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행동 반경 안에 항상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박근혜 욕도 하고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어. 친분이 생기고 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아연과 중금속을 이렇게 우리나라 식품에 이제 적정량 이상 그 국민들한테 체계적으로 복용시켜 가지고 특정 주파수로 쏘면 동시에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기술을 알고 자기는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원천 그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자기는 쫓겨났다 이거지. 같이 연구하던 그 조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에 오싹해지는 거예요. 와, 똥 밟았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아저씨가 자기 정체를 밝힌 이후부터는 내가 그 루트를 피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크게 실수했던 게 저도 명함을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실을 알아. 그 최이배 의원이 감금됐던 그 사무실 있죠. 거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거예요. 야수 비서관 없냐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의원실 직원들 보기 쪽팔리잖아요.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문건을 갖고 계속 뭐 박근혜 정부가 뭐 그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뭐 이런 뭐 전파 통제 기술을 갖고 뭐 이렇게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거 분쇄해야 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그 앞에서 스크리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간다가 아니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를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상 문제가 없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아무 민원이든 뭐 갑돌이건 을돌이건 그러니까 뭐. 목적지만 분명하면.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이배 의원이 감금됐던 그 의원실이 633호거든요. 예. 그래서 633호에 누군가 이제 뭐 구급 막내 비서를 알아. 예. 그러면 그 국회의원회관 입구에서 633호에 633호 의원실에 용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 전화를 거기에서 해주거나 633호 의원실로 전화를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민원인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면 많은 의원실에서는 합니다. 아 그냥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 까딱 거절했다가는 그 지역구에서 엄청 욕을 먹거든요. 너 죽고 나 죽고 하겠네. 나 뺀찜 예. 먹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명이 가잖아요. 3명이 그러니까 각각 따로 그러니까 그 출입증 발급 접수를 시켜가지고 랜덤으로 A는 528호, B는 633호,
C는 822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랜덤으로 전화하게 만들어가지고 셋 중에 한 곳에서는 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아니 진짜 미친 사람도 오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을 어쨌거나 이제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네. 잘한 게? 네.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 아저씨를 이제 새누리당 의원실로 보내야겠다. 야, 기다린 보람이 있네. 야, 내용이. 그러니까 나도 반전이네, 나도 반전. 그 아저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쪽팔린 거야. 내가 이 아저씨한테 속아가지고 그동안 낚여가지고. 아저씨한테 사줬던 커피며 담배며 이게 아가사 크리스티. 와 너무 너- 쪽팔리고, 그러니까 어. 그동안에 그 의원실 그 형들한테 했던 이야기도 너무 쪽팔린 거예요. 뭐 그 대단한 아저씨 만났다 자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그 상임위에서 되게 지금은 완전 꼴통으로 변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정 활동을 잘했던 합리적이고 훌륭한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실에 그 보좌관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사실이더라.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는 보좌관이 있더라. 더 나빠. 아는 보좌관이 잘한다, 있더라. 잘하네. 야, 정말 그래가지고 재밌다. 예. 이게 그 의원실에 이 보좌관을 찾아가 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보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발끈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그 의원실에 누군지도 못 밝히겠네요. 누구 어떤 그러니까 그 보좌관 그 명함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학교를 여기 나왔고 의원하고는 이런 관계니까 이 계속 그러니까 꾸준하게 접촉하면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면 이야기가 잘 통할 거다. 그래서 보내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후다닥 뛰어나간 그 아저씨.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나요? 그 이야기니까 거기에서 그 보좌관이 그 의원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안한 마음 없나요? 왜요? 합법적 업무방해 같은 건데. 아, 미안한 마음은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내가 해결할 수 네. 없는 민원을 저쪽에서는 해결할 수 그래요?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결할 해보라는 수 없다는 건데.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불가능한 거지. 뭐, 모르잖아요. 아연 가능성이라는 이거 거. 나오는데 단백질 나오는데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아, 네, 생각하는. 정말 똥을 잘 치웠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네버엔딩 스토리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SBS 공채 개그맨 우차사의 마스코트. 아유, 마스코트. 오. 마스코트 였던. 예. 김영희 씨 모시고 네. 레스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새날 스튜디오에 오시고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이게 예능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 예능도 아니고 또 뭐 완전 정치 시사도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발언 뭐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김일이가 땜빵 넣은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어려운 방송은 아니어가지고 예. 또 마지막에 또 야수님의 똥 치운 얘기까지 네, 정말 잊지 못할 그래도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김일희 씨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우리 형이 동생이시죠? 네, 제가 한 살 그래서 어리죠. 우리 형이 그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고 개념 있는 정말 개그맨이다. 그 새날에 음. 새날이니까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제가 매불쇼도 좀 좋아하는데 새날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바람인데 저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 백원종 선생님을 혹시 새날에 혹시 나오시게 되면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 꼭 뵙고 싶어가지고.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실 것 같아서 새날이라면 가능할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음. 그 서울의 소리 가서도 방송하고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영등포 바로 가까운 데 네 있어요. 알아요. 네. 좋아하시겠는데? 저 굉장히 배우정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선생님을. 그래서 뭐 저기 사실 출연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네. 저기 우리 배원영 선생님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응징 취재할 때 한번. 저 정말 매니아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죠. 정말 응징하실 때 그 사이다가 유석춘이 여기 있네. 이거. 야 이게 끝나 할 때. 서로 당황해가지고. 저도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네, 오늘 김영희 씨 모시고 네버엔딩 스토리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많은 개그맨들과 함께 했는데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클래스가 다른 재밌는 방송 같이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모시게 됐지만 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음에는 제 자주- 땜빵으로 김일이가 올 거예요. 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돗개가 제일 좋았어요. 진도만 나가는 개구쟁이. 개구쟁이요. 네, 그러면은 김영희 씨 모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